원래 그 불화 수소는 그 형석이라는 돌이 있습니다. 그 형석을 황산이라는 물질하고 반응시키면 가스가 나옵니다. 이 가스를 불화 수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원재료 개념으로 보시면 99.9% 39의 불화 수소가 생성이 됩니다. 여기에 보시는 그 타워가 있습니다. 그 타워가 4개가 있는데 이 4단을 정제를 거치면서 7, 9 이상의 불화 수소가 정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제된 거를 초수소라는 이온이 없는 물하고 섞으면 이게 50% 불산이 돼요. 이게 한 12나인의 불화수소산을 저희가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총 캐파는 불화수소산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25,000톤 생산할 수 있는 캐파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공장에서 25,000톤, 그리고 좀 아까 보셨던 현재 증축하는 공장에서 연 5만 톤의 불화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캐파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 정도 그 생산량이면 이제 한국에서 수로하는 전체 불산 양의 약 80% 정도 감안을 합니다. 네, 여기는 그 현재 그 불화 수소산을 정제를 안전하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게끔 세미 오토매틱으로 제가 구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셨던 어떤 현장에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서 자동적으로 이 컨트롤을 해서 제품을 정확하게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프로세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화이팅! 화이팅! 한번 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화이팅! 화이팅! 지금은 무엇보다도 반도체 부품, 소재, 장비 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반도체 기업인 여러분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과 반도체 기업인 정책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해찬 당대표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박주민 최고위원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박광원 최고위원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서른 최고위원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남인순 최고위원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수진 최고위원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형석 최고위원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조정식 정책위 의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해식 대변인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어기구 충남도당위원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나소열 충남 문화체육부지사께서 참석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김정섭 공주시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박정현 부여군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기업 참석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병찬 솔베인 사장님, 박규범 경기가 참석하셨습니다. 염원원 미코 사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김병국 이솔 사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박성기 원익 IPS 사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종수 메카로 사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유원양 TMC 사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남기수 SNS텍 부회장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정부 부처에서도 참석하셨는데요. 유정열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실장, 한용환 중소벤처기업부 일본 수출 규제 대응 TF 팀장께서도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참석하신 분들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이해찬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본이
수출 규제를 선언하고 나서 현장을 찾은 네 번째 현장이 되겠습니다. 특히 일본이 규제한 세 가지 품목 중에 불화수소를 생산하는 솔브레이를 찾아와서 현장에서 목소리를 좀 들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일본이 처음 그 수출 규제라는 이름으로 그 도발을 했을 때 우리가 상당히 그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원체 부품 소재의 의존도가 일본에 높기 때문에 우리 산업에 큰 타격이 오지 않을까 하고 굉장히 긴장도 하고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한 달 좀 지나서 거의 2달 다 돼가는데 그래도 차분히 대응을 잘 하고 해서 아주 결정적인 위기는 아니다라는 그런 정도가 됐습니다.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이렇게 중요한 일본과의 경제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전쟁을 하는 마당에 한쪽에서는 무슨 장외투쟁을 한다고 하니까 참 가소롭기 짝이 없기도 하고 저렇게 그 생각머리가 없나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공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가지고 안타깝기 그지없는데 그래도 우리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우리 산업이 소재, 부품, 장비에서 자립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그래서 이 상호 분업 체계가 바로 정립되는 그런 계기로 이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히 반도체 분야에 의존하는 비중이 매우 큽니다. 반도체 산업이 얼마만큼 화랑을 띠느냐에 따라서 우리 수출 자체가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산업 영역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세 가지 품목 중에서 불화수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오늘 이따 사장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만 자립도를 많이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고 포토레지스터는 다행히 2차 허가가 나서 한 1년치 물량은 지금 확보가 된 것 같고 그러나 이 구조를 넘어서야지 언제나 그렇게 그 일본의 그 결정에 따라서 우리가 동의하는 그런 구조를 더 이상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 다녀보면서 느끼는 것은 항상 이런 충격이 오면 그때는 바로 대응을 해서 극복하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10년, 20년이 지나도 제자리 걸음을 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해서 어차피 넘어야 할 산이기 때문에 이번에 차근차근히 넘어서 자립구조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R&D 연구 인력에 대한 탄력 근로라든가 또 환경에 대한 규제라든가 국가 테스트베드의 구축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정부하고 당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한 예산을 대폭 반영을 지금 하려고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성 자금도 정책 자금을 많이 투입을 해서 기업들이 자금 유동성에 빠지지 않도록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고 있고 특히 이제 이 공급하는 중견기업과 수요기관인 대기업 간의 컨소시엄을 잘 만들어내야 이것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의견들을 저희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번에 제대로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에 극복 못하면은 항상 우리는 또 이런 위기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께서도 어제 탄소산업 육성에 가서 말씀을 하셨는데 특정 구간 때 너무 의존하지 않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건 개발을 하고 또 빌려올 수 있는 건 빌려오고 다변화시킬 건 다변화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겠다는 게 당과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을 많이 말씀을 해주시면은 당과 정부가 거의 협의를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는 주로 그 현장의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듣는 회의로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당에서는 가급적 공개 발언을 좀 적게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또 긴급한 현안도 있고 그래서 이 최고위원님들 몇 분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주민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방금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본의 경제 보복, 경제 침략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했지만 또 우리 경제인들 중심으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주셔서 위기를 하나하나씩 극복해 나가고 새로운 비전들도 만들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또 일본도 약간 태도가 바뀌었는지 연방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 허가도 해주고 있습니다. 불산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단 한 건도 허가를 해주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좀 더 타격을 줄 수 있을 만한 소재로 불산을 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국내 산업과 경제인들이 교육을 좀 더 많이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야당이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연일 의혹 제기를 통해서 공세를 피면서도 정작 청문회 일정에 대해서는 전혀 합의를 해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야당은 모든 의혹 제기가 본인들이 제기하고 있는 모든 의혹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주장을 하면서도 그런 의혹이 정작 청문회에서 다뤄지는 것에 대해서는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이 전혀 사실이 아니고 쉽게 해명될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들이 의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청문회를 늦추고 계속해서 새로운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공세를 펼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혹시 새로운 법무부 장관이 추진할 검찰개혁에 관련돼서 힘을 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또 새로운 법무부 장관이 추진할 때 당연히 병행해야 될 패스트트랙 과정에 대한 사후 처리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제기를 계속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또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발생했던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받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물타기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어떤 정치적 의도 때문에 지금 청문회 일정을 합의해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의혹 제기를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전혀 타당하고 부합한 타당한 문제제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단순하게 밖에서 자꾸 일방적으로 의혹 제기, 특히 입증도 되지 않은 의혹 제기를 하지 말고 청문회 일정에 합의를 해서 청문회에서 검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박광원 최고위원의 발언이겠습니다. 저도 현안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선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온 국민이 힘과 지혜를 모아서 일본의 경제 침략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놓고 정말로 밤낮 가리지 않고 열과성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 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 전열을 흐트러뜨리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들이 충분히 그렇게 의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이 당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말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의 진로를 모색하는 그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이 모인 토론회에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을, 이건 망한 수준이 아니고 참담한 폭언을 입에 올렸는데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총살감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건 정말로 대통령 개인에 대해서 무례하고 무도하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발언이 있지만 국민들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모독하는 발언이고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에 도전하는 발언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말을 하다가 나왔는지 준비한 발언인지 여부를 떠나서 이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발언이다. 그리고 이게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이 전부 모인 자리에서 이 발언이 나왔는데 어느 누구도 그 발언을 제지하거나 그 이후에 문제를 제기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제가 묻습니다. 분명하게 오늘 안으로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며칠 전에는 자유한국당의 당직을 갖고 있었던 주옥순이라는 사람이 이 손피켓에 킬 문이라는 그런 이 문자 영어로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건 누구나 유추해 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죽여라 이건데 이건 범죄입니다. 범죄 선동. 독일 같으면 현장에서 체포됩니다. 독일의 형법은 연방 대통령을 모독하는 행위 자체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정도를 넘어서 위해를 가하라 이런 주장이니까 이것 또한 반드시 법적으로 처벌이 돼야 될 겁니다. 분명하게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이 박준채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말 제2 독립운동의 각오로 소재 부품 산업 발전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업체 대표님들과 종사자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기회에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대기업과 중소 중견 기업이 윈윈하는 상생하는 경제 생태계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일시적으로 이 상황을 극복 또는 벗어나는 것, 위봉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돼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술과 아이디어에 대한 지적재산권이 철저하게 보호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부가 해야 될 일이고 또 대기업들도 이 부분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서른 최고위원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오늘 이 자리에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는 가급적인 정치적인 발언을 않기로 되어 있었는데 어제 자유한국당의 김문수 전 지사가 한 얘기는 이건 뭐 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이 막말이 도를 넘고 이게 일상화되고 있는 게 오늘의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어제 김문수 전 지사가 한 얘기, 대통령에 대해서 사형감이라고 한 얘기는 이건 정말 만을 넘어 그건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인지 아닌지 김문수 정체가 도대체 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긴 말 할 거 없습니다. 이건 공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이 공당이라면은 이런 얘기를 그냥 수선없이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말을 한 분은 축출해야 합니다. 요구합니다. 자유한국당은 김문수 씨를 즉각 출당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유한국당은 공당 얘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조치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당 지도부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이틀이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워낙 현안이 좀 있어서 오늘 세 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강병창 서울브레인 사장님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그 바쁘신 중에 이렇게 저희 멀리 떨어져 있는 저희 이 서울브레인 공무사업장을 방문해 주신 이해찬 그 당대표님과 또 여러 최고위원님들 그리고 정부부처의 여러분들 또 공기시장님을 비롯한 그 지자체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바쁘실 텐데 또 참석해 주신 이 반도체 관련되는 소재 및 장비 업체 그 대표님들도 대단히 반갑고 환영합니다. 지난 7월부터 시작된 그 일본의 무역 규제 이슈로 인해 가지고 저희 회사도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 여러 정부 부처 및 그 지자체에 굉장히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이 도움이 있어가지고 뭐 이 보라수소 공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획대로 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많은 도움을 주신 산업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그 정부 부처와 공주시 그 밖의 여러 부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그 여당의 최고위원회의와 간담회를 이렇게 멀리 떨어진 이 공주에 있는 기업체 현장에서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이제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의 그 고충과 애로를 직접 현장에서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대단히 반갑고 또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처럼 이제 B2B 비즈니스를 하는 그 사업체는 별로 이렇게 외국에 많이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애로사항이나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무슨 반도체 협회나 이런 협회 또는 이제 뭐 지자체를 통해서 대부분 건의를 하거나 그 애로사항에 대해서 이제 전달을 하는데 이렇게 여당에서 기업체 현장에 와서 직접 그 목소리를 들어준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 이제 반도체 산업이 이 소재 산업에 대해서 이 위기 극복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계기가 되고 또 나아가서는 이제 한국의 그 제조업에 전체적인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청사진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